오늘날 자동차는 센서가 손상되면 시동을 걸지 않기로 결정할 만큼 똑똑하지만 이 14명의 전설들은 마이크로칩보다 철을 선호합니다. 현대 전기차는 10년 안에 고철이 되겠지만 이 시대를 초월한 도구들은 재활용이 아니라 물려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계획된 노후화를 거부하는 진정한 강철 전사들이다. 우리 리스트 1위를 놓치지 마세요. 이 차량만이 전자기 펄스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 14번 토요타 코롤라 4세대 E70. 토요타가 오늘날의 세계적 거인이 되기 훨씬 전부터 그 명성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 사이에 생산된 코롤라, E70년대 같은 거대 차량들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코롤라가 전반에 걸쳐 후륜구동 구성을 유지한 마지막 모델로 현대 전륜구동 모델들이 잃어버린 기계적 단순함을 부여했습니다. 이 신뢰성의 핵심은 KA 시리즈 또는 TIE 시리즈 엔진입니다. 이 엔진들은 기본적인 구조의 4기통 엔진으로 기본적인 도구와 설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차고에서 완벽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캔이 필요한 컴퓨터도 없고 저품질 연료로 막히는 복잡한 직분사 시스템도 없습니다. 순수한 기계공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용입니다. 부품들은 부주의한 유지보수 조건에서도 엔진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오차 범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13위 쉐보레 카프리스 클래식. 이 첫 단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위대한 미국 크루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때 디트로이트는 전함처럼 생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주로 생산된 3세대 쉐보레 카프리스 클래식은 제너럴 모터스의 B플랫폼 정점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중장비 트럭에 사용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바디온 샤예시 구조입니다. 이 설계의 장점은 샤예시가 도로의 모든 비틀림 응력과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가 도로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매우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차량 구조가 금속 피로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보닛 아래에는 보통 35인치 또는 350 입방인치 스몰블록 V8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차들은 그 자체로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예비 부품은 전 세계 어느 자동차 부품점에서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구할 수 있으며 그 설계는 반세기 이상 완성되어 왔습니다. 12번째, 3세대 혼다 어코드.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일본 기계가 등장해 소비자용 차량에서 기계적 정밀도가 무엇인지 재정의했습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생산된 3세대 혼다 어코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인체공학과 효율성의 걸작으로 오늘날에는 시계 제작 실험실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 브랜드들이 복잡한 전자기기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혼다는 기술적 단순성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델은 접이식 헤드라이트로 유명하며 이 미적 특징 덕분에 매우 낮은 공기역학적 프로파일을 제공해 두꺼운 기둥과 높은 보닛을 가진 현대 자동차가 모방할 수 없는 운전자의 시야를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금속 아래에 있었다. A 시리즈 엔진, 특히 이 리터 A10T는 거의 집착에 가까운 세심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간섭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제작 품질이 매우 높아 타이밍 벨트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좋은 품질의 오일을 사용하면 실린더의 피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50만 킬로미터를 넘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폭스바겐 비틀 슬래시 보초. 영원한 공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륙 전체를 동원시킨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설계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스바겐 비틀은 많은 나라에서 애정 어린 별명으로 보초보초로 불리며 적을수록 더 좋다는 최고의 예시입니다. 생산은 6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2003년 멕시코 푸에블라 공장에서 종료되었습니다. 이 자동차의 불멸성의 열쇠는 현대 자동차를 흔히 죽이는 액체 냉각 시스템을 없애는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공냉식사 기통 복서 엔진은 미니멀리스트의 천재성의 작품입니다. 라디에이터, 워터펌프, 호스, 온도 조절기가 없기 때문에 비틀은 자동차 고장 원인의 50%를 한 번에 제거합니다. 유지보수가 너무 간단해서 일요일 오후에 기본적인 렌치와 드라이버로 엔진 전체를 분해할 수 있다고 진실로 말합니다.
실린더 핀 위로 일정한 공기 흐름 덕분에 사막 기후나 극지방 겨울에서도 냉각수가 끓거나 얼지 않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10번 푸조 504번. 메르세데스 벤츠 W123이 독일 도로의 왕이라면 푸조 504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프리카 도로의 사자다. 1960년대 후반에 출시되어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라이선스 생산된 이 프랑스 차량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지형에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우아함 때문이 아니라 피닌파리나에게 의뢰된 디자인은 시대를 초월하지만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서스펜션 때문이었습니다. 504계의 견고함은 전설적입니다. 아스팔트가 신화이고 돌이 축구공 크기인 곳에서 이 푸조는 유일하게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차량이 되었다. 그 비밀은 매우 긴 서스펜션 스트로크와 사실상 파괴 불가능한 리어 엑셀에 있습니다. 이 리터 가솔린 엔진이나 파괴 불가능한 2.3리터 디젤과 같은 기계 부품들은 과도한 안전 여유를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엔진 블록벽은 두껍고 여과 시스템은 미세먼지와 매우 낮은 품질의 연료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9번 지프 체로키 에퀴스 호타. 1984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된 지프 체로키 에퀴스 조타는 승용차와 전차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으로 많은 이들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트럭은 전통적인 사다리 차체 대신 모노코크 디자인을 처음으로 사용한 트럭 중 하나로 가볍고 단단한 차체를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엔진입니다. 4.0리터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이 블록은 미국 땅에서 생산된 엔진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엔진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설계는 올드스쿨로 오버헤드 밸브와 정상 조건에서 차량 본체만큼 오래 지속되는 타이밍 체인이 특징입니다. 이 엔진은 고토크 엔진으로 회전수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내부 마모를 수년간 크게 줄여줍니다. 체로키 에퀴스 호타는 외부 부품이 방치된 상태에서도 계속 기능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다나 브랜드의 강체 엑셀은 앞뒤 모두 견고한 철제 부품으로 무거운 오프로드 주행 시 휘거나 불평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상식과 기본 도구로 고정되는 차량입니다. 40만 킬로미터에서 5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표본들이 매주 주말 산악 탐험에 사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컴퓨터 제어 사륜구동 플라스틱 픽업이 포화된 시장에서 에퀴스 조타는 진정한 자유가 강철, 직렬 6기통 엔진, 기계식 트랜스퍼 케이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8번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현대 미국 강철의 강도를 정의하는 차량이 있다면 바로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입니다.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대륙 전역의 경찰력과 택시 차량을 동원한 궁극의 작동 도구입니다. 포드의 펜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세단은 오늘날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버린 설계 철학, 즉 차체 독립 사다리 셰시를 대표합니다. 이 구조는 대형 트럭과 유사하여 현대 모노코크 차량이 분해될 충격과 구조적 피로를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대한 보닛 아래에는 4.6 리터 모듈식 V8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속도를 위해 설계된 엔진이 아니라 절대적인 일관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강한 햇볕이나 극지방 추위에서도 하루 20시간 동안 운전할 수 있으며 항상 안정적인 작동 온도를 유지합니다. 차량 단위에서는 주행거리가 80만 킬로미터인 차량이 원래 엔진과 변속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4단 자동 변속기 역시 거칠며 경찰 추격과 무거운 도시 교통의 시동 및 제동 시 흔들림 없이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크라운 빅토리아의 내부는 기능성의 기념비입니다. 좌석은 넓고 실내 공간은 매우 넉넉해 12시간 교대 근무를 해도 좁은 공간에 필요 없이 몸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후륜 구동 차량이고 단단한 디퍼렌셜을 갖추고 있어 유지보수가 매우 간단하고 경제적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를 수리하는 정비소는 알고 있습니다. 이 차는 죽기를 거부하며 자동차가 수리를 위해 만들어졌고 교체되기를 위해 만들어진 시대의 생존자입니다. 그의 유산은 경쟁자들이 고철장에 사라진 후에도 거리를 순찰하는 지칠 줄 모르는 공직자입니다.
7위 4세대 토요타 힐럭스. 1980년대 중반에 주로 생산된 4세대 토요타 하이럭스는 토요타의 전 세계적 무적 명성을 부여한 픽업 트럭입니다. 이 차량은 무력 충돌, 극지방 원정, 국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철거 현장을 견뎌내며 살아남은 차량입니다. 그 명성은 마케팅의 산물이 아니라 기계적 경호성을 다른 어떤 요소보다 우선시하는 공학 덕분입니다. 짐이 달린 고급 트럭처럼 보이는 픽업 트럭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시대의 하이럭스는 경전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전설의 핵심은 보통 22알파 가솔린 엔진이나 LA 시리즈의 디젤 엔진입니다. 22알파는 주철 블록을 가진 4기통 엔진으로 과열되어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설계가 매우 단순하고 허용오차도 관대해서 저품질 오일과 오염된 연료에서도 불만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샤에시는 강화된 용접과 제어된 유연성을 갖춘 잔혹하게 설계된 부품으로 명목 중량의 2배를 금속에 스트레스 파손 없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4륜구동 모델의 강체 엑슬 프론트 서스펜션은 이 차를 아스팔트 위에서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부품입니다. CV 조인트나 플라스틱 부싱 등 여러 고장 지점이 있는 현대 독립 서스펜션과 달리 하이럭스의 솔리드 엑슬은 내부 부품을 돌에 부딪히는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강철 빔입니다. 이 기계는 안데스 광산부터 사하라 사막의 모래지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계입니다. 4세대 하이럭스를 소유하는 것은 기계식 생명보험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6번 메르세데스 벤츠 W124번. 메르세데스 벤츠가 1980년대 중반 124년 된 듀얼 모델을 출시했을 때 전 세계는 엔지니어들이 무한한 예산으로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격했습니다. 이 차량은 독일의 과잉 설계의 정점이다. 회계사들이 생산 비용 한도를 정하기 전 메르세데스 벤츠는 평생 쓸 수 있는 차를 만들었고 124대의 2배가 그 물리적 증거입니다. 모든 나사, 모든 전선, 그리고 내부의 모든 부품은 50년이 지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 모델에 탑재된 다양한 엔진은 인상적이지만 5기통과 6기통 디젤 엔진이 불사의 지위를 얻은 모델입니다. 이 차량들이 유럽이나 북아프리카의 택시 서비스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도색과 방부식 처리가 매우 발전해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원래의 광택을 유지하고 녹한 점 없이 보이는 차량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금고와 비슷한 단단한 소리가 나는데 현재 제조사들이 모방하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은 내구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하는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두꺼운 전선과 고품질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어 엔진의 열에 의해 부서지지 않습니다. 내부는 진짜 나무와 찢어지지 않는 내구성 있는 가죽 또는 직물을 사용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W124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차입니다. 이 기계는 상속받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세 갈래 별이 타협 없는 절대적 탁월함을 의미하던 시절을 증명합니다. 5번 닛산 페트롤 시리즈 60. 이 거상의 첫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일본으로 가서 순수한 무력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닛산 페트롤 시리즈 60년대는 서구 오프로드 차량의 지배에 대한 일본의 해답입니다. 절제된 접근법으로 제작된 이 픽업은 불필요한 사치를 버리고 단 하나의 과제, 즉 지리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기계는 전통적인 자동차보다는 농장 트랙터에 더 가까운 철과 기어로 된 기계이며 바로 그 점이 매력과 내구성의 핵심입니다. 6T 시리즈의 엔진은 4리터 직렬 6기통 엔진으로 가장 낮은 회전수에서 출력을 내뱉습니다. 이 엔진은 긴 스트로크 엔진으로 불가능한 경사면을 거의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된 거대한 토크를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료와 점화 시스템이 단순해서 약간의 기지로 외진 곳에서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고장나는 컴퓨터도 없고 주입을 차단하는 섬세한 센서도 없다. 운전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순수한 기계공들만이 존재합니다.
변속기와 트랜스퍼 케이스는 매우 크며 극한의 진흙과 돌 조건에서도 배가 된 토크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페트롤 60 시리즈의 외관 디자인은 정사각형 형태와 견고한 구조로 상징적입니다. 샤이시는 매우 강단하여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수년간 거칠게 사용해도 차체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페트롤 60 시리즈는 절대 고립되지 않는 기계가 필요한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선호되는 차량입니다. 기술적 정직성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작품이다. 그것은 세련된 척하지 않고 영원한 척한다. 이는 일본의 저항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수십 년간 강력한 무력으로 사용된 것이 시간의 흐름에 맞서는 최고의 방어수단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네 번째, 다찌 램 1세대. 이 트럭이 불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차체를 말고 보닛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1980년대 후반, 다찌는 픽업 트럭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중시장 차량에 중장비 트랙터 엔진을 장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6기통 직렬 12밸브의 커민스 디젤 엔진입니다. 경쟁사들이 수천 킬로미터 내에 고장나는 휘발유 블록에서 파생된 디젤 엔진을 실험하는 동안 다찌는 반세기 동안 쉬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산업용 도구를 선보였습니다. 12밸브 커민스는 순수하게 기계적인 공학 작품입니다. 주입을 제어하는 중앙 컴퓨터가 없으며 이 장치는 차량의 전기 시스템이 완전히 사라져도 작동할 수 있는 기계식 펌프를 사용합니다. 이 엔진은 마력이 아니라 수명 주기로 측정됩니다. 이 트럭들의 애호가들은 30만 킬로미터에 도달했을 때 엔진이 거의 안정되지 않는다고 자주 말합니다. 150만 킬로미터를 넘긴 차량들이 원래의 공장 압축 상태를 유지하며 말 트레일러나 중장비를 견인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다찌 램의 구조는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두꺼운 강철 셰시와 강체축은 지속적인 마모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유지보수에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보상하는 기계입니다. 내부는 간결하고 실내 마감은 단순하지만 기계적 완성도는 절대적입니다. 이 트럭 중 하나에 오리지널 커민스 엔진을 장착한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감가상각되지 않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며 그 엔진은 주변 차체보다 더 오래 지속되며 현대 플라스틱 트럭이 재활용된 후에도 특유의 산업용 사운드를 계속 내릴 것입니다. 3위, 랜드로버 시리즈 3과 디펜더. 지구상에 가장 어둡고 외진 구석구석을 지도화한 차량이 있다면 바로 랜드로버일 것입니다. 시리즈 3으로 불리든 이후 디펜더라는 이름으로 불리든 이 기계는 인간 탐험의 본질을 대표합니다. 수십 년간 디자인이 크게 변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능적 완벽함에는 미적 업데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알루미늄 차체를 강철 샤예시 위에 얹어 제작된 랜드로버는 정글 한가운데서 기본 열쇠와 망치로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펜더의 마법은 전혀 허세 없는 점에 있다. 각 바디 패널은 평평해서 쉽게 교체할 수 있고 노출된 리벳은 이것이 사치용 장난감이 아니라 도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특히 전설적인 300T EDI의 디젤 엔진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장 외진 지역에서 발견되는 매우 낮은 품질의 연료로도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내구성의 걸작으로 다른 차량이 포기할 수 있는 모래 언덕, 깊은 습지, 얼어붙은 산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전자의 의지의 연장선입니다. 이 차량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며 무엇보다도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을 줍니다. 이 건물의 오랜 역사는 거의 무한히 재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전설적입니다. 기계를 이해하는 소유자의 손에 들어가면 디펜더는 10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모험의 표준이며 군대, 인도주의 구호단체, 외로운 탐험가들을 위해 봉사해 단순함이 최고의 기술적 정교함임을 증명했다. EY 토요타 랜드크루저 시리즈 40. 토요타 랜드크루저 시리즈 40는 전 세계가 일본 자동차 산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든 차량입니다.
이 기계는 무적의 조상으로 군용 차량의 개념을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수준의 제작 품질로 끌어올린 기계입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녹슬거나 진동으로 분해되는 차량을 만드는 반면 토요타는 우수한 강철 합금과 정밀한 제조 공정을 사용해 이 트럭들은 마치 하나의 금속 블록에서 조각된 것처럼 보입니다. 보닛 아래에는 FA 시리즈 가솔린 또는 B 시리즈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저회전 엔진이지만 놀라운 열저항과 기계적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속기와 디퍼렌셜은 현대 차량의 부품을 파손시킬 수 있는 토크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0 시리즈는 금속 피로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열대 지방의 가장 더운 사막이나 습한 기후를 운전해도 70년대 조립 라인에서 나왔을 때처럼 정확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날 랜드크루저 시리즈 40의 가치는 원래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데 이는 단순한 향수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기계가 다시는 생산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도로와 생생한 연결을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기어 변속, 핸들 돌림, 엔진 진동 하나하나가 기계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 물건은 일본 내구성의 근본 위제로 구식화의 법칙을 거스르며 5대륙에서 절대적 신뢰성의 보편적 상징이 되었다. 1번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 W 460번. 우리는 저항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도달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는 원래 복식 버전으로 460대를 기록하며 군사적 기원의 영원한 기원이다.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이 차량은 독특한 전제로 설계되었다. 수십 년간 총력 전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편안함, 공기역학, 제조 비용 등 어떤 트레이드 오프도 없었다. 그 결과 인류가 대량 생산한 가장 견고한 승용차가 탄생했습니다. 계급이 다른 어떤 클래스보다 우수한 이유는 그 공학 밀도에 있습니다. 셰이시는 경쟁사보다 훨씬 두껍고 각 기계 부품은 필요 이상으로 3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동 디퍼렌셜 락은 4바퀴 중 3개가 접지력을 잃었음에도 차량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컴퓨터 코드 한 줄도 사용하지 않고도 기계적으로 구현됩니다. 5기통 자연흡기 디젤 엔진은 매우 견고해서 많은 차량이 200만 킬로미터를 넘었는데도 대대적인 수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쌍둥이 K급 460대는 현대 럭셔리의 정반대입니다. 창문은 평평하고 경첩은 바깥쪽에 있으며 내부는 호스로 세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70년대 메르세데스 벤츠 철학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최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차량 중 하나를 소유하는 것은 이동식 요새를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화는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굴욕을 주기 때문에 우리 리스트 1위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을 위해 선택할 차량이고 모든 것이 실패할 때도 E 클래스가 첫 번째 열쇠를 돌리면 계속 발사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